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격과 공포의 서양 커버 특집. 사실 서양 패키지 특집은 사진만 만장이 넘어가서 영상 100편도 찍을 정도로 자료가 차고 넘치지만 서양의 괴상한 표지 전문 유튜버가 되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다 자꾸 보면 질리니 이번 편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번 편들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고 그냥 보셔도 돼요. 저는 처음 오시는 고객을 배려하는 유튜버니까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멀쩡한 게임 패키지는 물만 건너면 그 나라에 맞는 마케팅을 위해 온갖 괴기한 모습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대체 이걸 보고 누가 팩맨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팩맨에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나요? 게임 그래픽을 보고 일러스트를 상상할 수 없던 예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트렌드는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세턴 시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유통 현지에 맡기는 트렌드가 사라지지 않은 바람에 이제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문화의 차이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센스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명작 게임 버스터 무브 2의 표지는 외국에 나가면 졸지에 고문 퍼레이드가 됩니다. 혹시 이건가요?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라 가 아니라 춤춰라? 원래 바이오하자드의 테마가 서바이벌 호러라면 북미판은 크리처 박살 게임이라는 점을 잘 어필하고 있죠. 나는 두들겨 패는 쾌감을 알았다 라는 듯한 크리스의 표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뱀파이어 세이버, 저거 모리건 맞죠? 환상수호전, 일러스트레이터가 알라딘 팬인가봐요. 강명관, 어제 바리스의 그녀와 비슷하네요. 뭐 서양권에서 미인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이 게임이죠. 이게 뭐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건보드였습니다. 게임을 틀어보면 다른 건 그대로인데 타이틀 화면만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화면의 새 누님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럼 이 누님들은 왜 타이틀에만 나온 걸까요? 이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이식된 것은 1995년인데 정작 미국에 발매된 것은 무려 8년이 지난 2003년입니다. 당시 미국에선 찰리스 엔젤, 한국에선 미녀 삼총사라 불리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었죠. 유통선역이 묻어가기 위해 게임 화면을 뜯어 고쳐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북미에서 나름 히트하는 바람에 속편도 나왔는데요. 그럼 속편은 무엇이었을까요? 건보드 2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겠죠. 정답은 식신의 성의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제작사 알파 시스템이 만든 게임은 죄다 끌어다 쓴 거죠. 참고로 식신의 성 2는 제대로 발매됩니다. 북미 시장에 1편이 안 나오고 2편이 나온 셈이죠. 이쯤 되면 익숙해지셨죠? 게임 패키지 중에선 예술의 영역에 도달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의 이코의 표지를 들 수 있죠. 프로듀서인 우에도 후미토는 게임으로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이코 또한 그랬죠. 게임의 성격을 잘 나타내면서 분위기까지 살린 것이라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 3로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플레이스테이션 2판을 소장한 이유기도 합니다. 요로대 손을 잡고 가는 이코의 모습은 게임을 클리어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련한 감정을 끌어내기 충분했죠. 그리고 이 걸작은 당연히 북미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그 대명한 표지가 조폭들의 필수 장비인 강목의 포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강목으로 좀 담궈보셨다라는 중후한 얼굴. 딱 봐도 내가 오늘 완다파를 조지겠어. 이코 대교는 무너졌냐? 라고 말할 것까지 않습니까? 가만, 완다파면 강목으로 노리는 게 설마? 이런 엇나간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은 이 게임만이 아닙니다. 이건 페르소나 3의 표지입니다. 소환진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게임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환진은 게임에 안 나옵니다. 이건 진 여신전생만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된 이유인 즉슨 당시 페르소나 시리즈는 인지도가 없어서 미국에선 더 인기 있는 진 여신전생 시리즈로 마케팅했기 때문이죠. 특히 2편이 흥행에 실패해서 더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3편은 공전의 데이트를 치게 되고 이후 페르소나 4편부터는 일본판과 같은 일러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가 인기를 확실히 잡은 5편 아틀라스가 세가의 힘을 빌어 유통한 시점에서는 그 진 여신전생 타이틀마저 사라지지요. 여담이지만 이 흔적은 뜬금없이 한국에 와서 정식 발매된 페르소나 시리즈는 세가가 유통한 5편을 제외하면 죄다 여신전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 2용 게임 절체절명 도시 2 물에 잠긴 재난 도시를 보여주는 산뜻한 패키지죠. 그런데 이 패키지가 태평양을 건너면 이런 표지가 됩니다. 솔직히 이건 괜찮습니다. 표정 묘사도 괜찮고요. 물론 원작 캐릭터 디자인과는 딴판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네요. 참고로 절체절명 도시 1편은 다른 이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원판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이런 흔적은 2001년에 콘솔 사업을 시작한 SCK에도 묻어버렸습니다. 많은 타이틀의 베이스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었죠. 그래서 모두의 골프도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본판이 아니라 북미판을 베이스로 발매되었습니다. 영재를 1편의 경우 귀신이 내 눈을 외치는 게 아니라 My Eye라고 외치기도 하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정말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관에 일본 음성 게임을 제출하면 반려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영문판을 들여왔지만 영문 음성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코코캡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 음성을 쓴 귀모자2의 심의를 받아낸 이후에는 망설임 없이 일본 음성의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심의기관은 일본 음성 게임을 반려할 때 일본 음성이라서 반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트집을 잡아 반려했는데요. 이 트집을 핀포인트로 수정해서 주차를 제출하는 식으로 입을 막았다네요. 이렇게 귤이 탱자가 되는 사태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게임의 화질이 SD에서 HD로 되면서 개발비는 크게 불어나게 되고 더 이상 한 나라에서만 물건을 팔아선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영세 게임사도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PC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국 회사는 콘솔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EA, 액티비전 같은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요. 이웃 게임사들은 하나의 게임을 마케팅할 때 동서양을 같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마크라든가 폰트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동서양 패키지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모든 것은 돈이 해결해 준 겁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 먼저 데뷔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닌텐도입니다. 1996년에 나온 닌텐도 64가지의 게임기는 앞서 말한 북미판의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었지만 2003년에 발매한 게임큐브의 경우에는 해외판 패키지도 별 차이가 없죠. 이미 서양권 마케팅을 미리부터 생각해 둔 겁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표지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